오늘은 곱셈 공식 두 번째, 같은 부항이 합과 차로 표현되어 있고 그 두 개의 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얘를 이렇게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왜 그냥 외우기보다는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a 빼기 b와 a 더하기 b의 자리를 바꿀게요. 자, 얘는 뭐냐면 a 빼기 b가 a 더하기 b에 있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b가 a에 있고 a 빼기 b가 b에 있으면 a 빼기 b가 a 더하기 b에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뒤에 얘들을 다시 전개하게 되면 빼기 ba 더하기 ab 빼기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얘가 교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ab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없어지고, 그리고 a제곱 빼기 b의 제곱만 남겠죠. 굳이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첫 시간에 공부를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시 나눈 다음에 다시 전개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의 항을 다른 괄호 안에 있는 항들 모두에 곱해주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쵸?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얘는 무엇이 되고 a 제곱이 되고 얘는 더하기 ab, 얘는 빼기 b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가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얘네들 굳이 교환 법칙으로 안 바꿀게요. 이 ab 빼기 ab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들이 없어지고 남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왜 해보냐면, 그냥 외우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걸 굳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곱셈 공식을 배운 후에 이것의 반대 과정인 인수분해를 배우게 돼요.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걸 그냥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냥 외우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안에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요거는 검은색으로 할까요?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얘랑 비슷해요. 그쵸? 얘는 우리가 요렇게 정리된 상황을 이제는 알고 있죠. 그쵸? 정리를 하면 요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걸 해보자면 이것은 무엇이랑 같기 때문에 이것과 같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a에 있고 또 a 더하기 b가 b에 있어서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개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쵸? 얘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것이 요만큼 있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게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게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B게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C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전개를 하면 자, 다른 색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죠. A 제곱 더하기 BA 더하기 CA가 되죠. 두 번째로 옆에 있는 것을 다시 전개해보면 AB가 되고요. B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CB가 되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괄호와 C의 곱을 전개하게 되면 AC, BC, C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동류항을 찾아서 묶을 거예요. 동류항을 찾아서 묶을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묶이지 않는 C의 제곱을 먼저 써줄게요. A, B, C 순서대로. 그리고 요거는 간단한 어떤 팁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정리할 때 이렇게 많은 항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꼼꼼하게 자기가 밑에다 옮겨 적은 애들은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사선을 그어도 좋고요. 혹은 동그라미를 쳐도 좋고요. 옮긴 것만 꼼꼼하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것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조금 빨리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BA랑 여기 있는 AB는 교환 법칙을 써서 동류항으로 묶게 되면 이 A, B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B랑 여기 있는 BC를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CB를 BC로 바꾼 다음에 더하면 BC가 두 개가 있으니까 2BC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A랑 여기 있는 AC를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AC를 CA로 바꿔서 더하게 되면 CA가 두 개가 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문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리를 할 때 이 숫자가 앞에 오고 수가 앞에 오고 여기 있는 이 문자들은 숫자가 앞에 오고 문자는 뒤에 오는데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AC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AB가 있고 이 BC가 있고 이 CA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원래의 모습, 이 각각의 항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앞에 거의 순서만 맞춰주고 뒤에 거는 이렇게 A로 붙이기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먼저 잠깐 지울게요. 처음에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할 필요가 없고 이걸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A라는 이 첫 번째 있는 괄호에 있는 항 전부는 여기 뒤에 있는 괄호의 항들 하나하나에 모두 곱해지죠. 그러면 보지 않고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A가 A와 만나서 곱해지고 A가 B와 만나서 곱해지고 그 다음에 A가 C와 만나서 곱해지겠죠.
두 번째는 이제 B니까 B가 A랑 만나서 곱해지고 B가 B랑 만나서 곱해지고 C가 B랑 만나서 곱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 보고도 알 수 있겠죠. 당연히 C가 남았으니까 C가 A랑 곱해지고 C가 B랑 곱해지고 그 다음에 C가 C와 곱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자, AB와 BA 교환 법칙 이용해서 AB로 만들어준 다음에 더하면 AB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교환 법칙을 써서 BC로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여기 있는 BC가 맞겠죠. 그쵸? B랑 C랑 곱해지는 거니까 뭐 굳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것들을 바꿔서 EBC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를 ECA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하나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자, 상상하지 말고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A 빼기 B 더하기 C와 A 빼기 B 더하기 C를 곱하면 자, 하나는 해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B 그쵸? A랑 마이너스 B랑 곱해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AC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얘는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C가 되겠죠. 얘는 곱해지면 더하기 CA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CB가 될 거고 얘는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 있는 얘를 봤을 때 마이너스 AB랑 여기 있는 교환법칙을 써서 마이너스 AB로 바꾸면 마이너스 AB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C랑 여기도 교환법칙 써서 마이너스 BC로 바꾸면 마이너스 BC가 두 개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역시 교환법칙 이용해서 바꾼 다음에 동력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얘와 비교해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도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어디에만 붙어 있나요? 마이너스가 현재 B에만 붙어 있죠? 여기 있는 B에만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렇죠? 그렇죠? 설마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B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얘랑 비교했을 때 A는 상관없어요. A끼리 곱해지는 것은 부호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B끼리 곱해지는 것도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요. 부호의 변화가 없어요. C도 부호의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EAB, EBC, ECA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면 되죠. 무엇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B에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B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인데 A는 플러스니까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는 플러스인데 B는 마이너스니까요. 이 BC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A랑 C는 원래 부호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굳이 다 전개를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다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는 바꿔볼게요. 이제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꿔보죠.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인데 A와 B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2AB 그리고 C가 마이너스인데 B랑 C가 곱해지는 2BC는 마이너스 2BC 마찬가지로 C랑 A는 마이너스 2CA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 C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선 플러스지만 얘가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뭘 해볼 거냐면요. 여기 있는 B와 C가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죠. 물론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B의 제곱, C의 제곱 역시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상관없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EAB, EBC, ECA의 부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A는 플러스인데 B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건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EBC는 B도 마이너스고 C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죠. 요렇게. 얘는 C가 마이너스인데 A는 플러스니까 요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자, 정리가 다 됐죠?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A, B, C 간단하게 이 항을 만들어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앞에 분명히 개수들이 붙어 있을 거고 심지어 문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봤죠. 그쵸? 그쵸? 이게 항이 하나가 괄호 안에 더 늘어난 형태고 그래서 얘가 이것의 제곱과 이 각각의 곱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얘는 각각의 제곱과 그리고 두 개씩의 곱이 두 개 항간의 곱이 두 개씩 존재해서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위에 있는 x 더하기 b의 3승은 요렇게 변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a 더하기 b의 제곱과 형태가 유사하고 지수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죠. 자,
늘 항상 어떤 기초에서 비교해서 개념을 확장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일 건데요.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a 더하기 b가 있죠. 혹시나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속도를 조금 늦춰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것이 a 더하기 b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의 무엇인가가 a 더하기 b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a개가 있어야 하고, 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b개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 합쳐서 a 더하기 b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하나씩 전개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애들을 하나씩 전개를 해보면 a의 3승, 그쵸? a의 세제곱, 2a 제곱 b, a가 하나 곱해졌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b의 제곱 a가 되겠네요. 그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b 2ab의 제곱 더하기 b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요함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 있는 얘를 교환 법칙을 써서 a, b의 제곱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a의 3승 세제곱 그리고 a제곱 b가 동량으로 있는데 얘는 2개고 얘는 1개죠. 합쳐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b가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있으니까 더하기 3a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무엇이 되냐면 b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그랬죠. 이거를 비교해 보니 무엇인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지금 보면은 2승이, 그쵸? 제곱이 3승 세제곱으로 바뀌었고요. 그쵸? 여기 있는 애의 개수가 바뀌면서 무언가 A, B 간의 곱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 전개 과정을 모두 일일이 다 해보고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해보지 않고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미안해요. 잠깐 이걸 새로 고침하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거를 굳이 하나하나 전개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뭐냐면 얘를 전개했더니 a제곱은 1개가 있고요. a, b는 2개가 있고요. b의 제곱은 1개가 있죠. 그쵸?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a,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랑 얘랑 만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a 제곱이 되는 경우는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쵸? 근데 a, b가 만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A가 여기 있는 B와 만나는 방법, 여기 있는 A가 여기 있는 B랑 만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B와 B가 곱해지는 방법은 역시 하나밖에 없겠죠. 그쵸? 여기 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위에 있는 것 A 더하기 B의 3승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기에는 분명히 요런 것들이 있게 되죠. A의 3승이 있게 되고요. 요런 항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항들이 생기게 되고, 이 항들의 개수를 한번 추측해 볼게요. 자, A의 3승이 만들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얘와 얘와 얘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쵸? 그쵸?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씩, A 하나씩을 다 꺼내야, 저 한 가지 경우만, 순서가 바뀌더라도 A 하나씩을 모두 꺼내야 A의 3승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두 번째로는, 여기 이게 더 쉬우니까 얘 먼저 볼게요. B의 3승도 마찬가지예요. B의 3승을 만드는 방법은 얘와 얘와 얘를 곱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는 하나씩 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A제곱 더하기 B와 AB의 제곱이 되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A제곱 더하기 B라고 하면 A를 두 개 꺼내고 B를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그렇죠? A를 얘와 얘를 선택하고 B를 하나 선택하든지, A를 얘와 얘로 선택하고 여기 있는 B를 선택하든지, 그쵸? 그러면 이게 A 제곱 B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아니면 이것과 요 A를 선택하고 얘네들을 곱한 다음 여기 있는 B를 곱하는 것도 A 제곱 B를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보면 B를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의 괄호 아래 있는 A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똑같아요. 우리가 B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선택하든지 얘를 선택하든지 얘를 선택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세 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A, B의 제곱이라는 것은 다른 괄호에서 B를 두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A로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B를 얘를 둘로 선택하고 A로 선택하는 방법, B를 얘와 얘를 선택하고 A를 이걸로 선택하는 방법, B를 얘네 둘로 선택하고 얘를 A로 선택하는 방법. 즉 얘는 B 두 개 상관없이 A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 항에 있는 것들끼리 모두 한 번씩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세 번 곱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이 상황이 되면 얘도 몇 개가 된다? 세 개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금 꼭 안 알아도 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마세요. 지금 A 더하기 B라는 항이 총 4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항들이 나머지 항에 있는 수와 문자와 하나씩 곱해진다라고 봤을 때 가능한 것은 A가 4승이든지 A가 3승, A가 3개 그리고 B 하나든지, 그리고 A도 2개, B도 2개든지, 그리고 A는 하나인데 B가 3개든지, 혹은 B가 4개 곱해지든지, 이 5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근데 A가 4개 있거나 B가 4개 있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죠.
몇 개씩 밖에 안 돼. A가 4개가 되는 경우는 얘밖에 없더라. 그래서 1개. B가 4개가 되는 경우도, B의 4승이 되는 경우도 이 4개가 곱해지는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A가 3개가 있고 B가 하나가 있다라면 B 이 하나가 여기서 선택되든지 여기서 선택되든지 여기서 선택되든지 여기서 선택되든지 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모두 곱은 지금 양수니까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말고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는 B 3개를 나머지 괄호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는 수와 같죠. 그쵸? A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예를 들면 얘를 선택하든지 이 A 하나를 이거에서 선택하든지 이거에서 선택하든지 이거에서 선택하든지 넷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이제 나머지 건 요거겠네요. 그쵸? 그쵸? 여기 나머지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A를 2개 선택하고 B 2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요거는 A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든 B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A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A라는 4개를 한번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 볼게요.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A의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얘한테 1, 2, 3, 4라는 번호를 한번 붙여줘 보죠. 그러면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1, 2를 선택하든지 순서는 상관없어요. 1, 3을 선택하든지 1, 4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1이 없이 2, 3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2와 4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괄호에 있는 A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괄호에 있는 A와 네 번째 괄호에 있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 몇 개가 되나요? 6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것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해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푼다면 이렇게 푸는 이것도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해결하는 어떤 규칙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끄기도 하고 속도도 조절해 가면서 들으세요. 저는 그냥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목표한 대로 이거를 그냥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도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전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전개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비교해 보기로 해요. A의 3승, A의 제곱 P, AB의 제곱, B의 세제곱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이것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건데 바뀐 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냐면 B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B가 곱해진 부분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A 3승 A만 3개 곱해졌어요. 플러스 A니까 얘는 부호가 바뀌지 않죠. 두 번째, 여기는 3A제곱 B인데 A가 플러스니까 A제곱은 플러스고요. B는 무엇이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B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곱해져서 무엇이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여기 있는 얘는 뭐다? A가 하는데 얘는 플러스고요. B가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제곱이 된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제곱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호는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b의 제곱은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그쵸?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마이너스 b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가 무엇이 되냐면 마이너스 b의 3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에 거랑 비교해 보자면 이 마이너스 b가 홀수에 곱해진 이쪽과 이쪽만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굳이 얘와 얘를 따로 다 외우지 않더라도 얘를 하면서 얘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합시다. 뭘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얘를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 형태를 좀 인수분해를 할 때나 아니면 비교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바꾸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먼저 1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3a 제곱 b 3ab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서 우리는 같은 문자와 수로, 그쵸? 묶어낼 수 있죠. 3이 같이 들어있고 a가 2개, a가 1개니까 a 1개는 뽑아낼 수 있고 b 1개, b 2개 있으니까 b 1개는 뽑아낼 수 있는데, 그쵸? 묶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a 하나만 남고요. 여기에서는 b 하나만 남게 되죠. 그쵸? 요렇게 우리는 변형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쁜 이 큐를 치워야 되네요. 그쵸? 이 자리가 없어서. 자, 큐를 좀 치우고요. 자, 큐를 좀 치운 다음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얘는요, 이제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얘를 a 3승 빼기 b의 3승이고요.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3ab의 제곱 더하기 3ab의 제곱이니까 a 3승 빼기 b의 3승 하고 마이너스 3ab로 뽑아내기로 해요. 이걸 내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무엇이 되고 a가 되고요. 이것은 b가 되죠. 요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할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게 요렇게 되더라, 요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요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더라,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를 다시 원래 자리로 두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위네요. 됐나?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해 본 걸로 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풀어 보기로 해요. 자, 무엇을 풀어 볼 거냐면 이런 걸 한번 풀어보죠. 저는 얘기했지만 복잡한 걸로 문제를 푸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자, x 더하기 1, x 빼기 1이다 요렇게 있을 때 얘를 전개하는 방법, 동일한 항이 하나는 더하기로 묶였고 하나는 빼기로 묶였죠. 일단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x 빼기 1이 x개 있고 또 x 빼기 1이 한 개 있더라. x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x 빼기 1 해서 요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x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요거 어렵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처음 배웠던
잘 안 보이나? 자, 잠깐만요. 곱하기 1이죠, 그쵸? 여기 있다 한번 적어보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쵸? a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b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요런 건데, 그쵸? 양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걸 떼고 생략하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a랑 x, b랑 y만 바뀐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a가 x니까요. 얘는 x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빼기 y 제곱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다라고 쳐보죠. 지금 우리는 a에 해당하는 애가, 그쵸? 여기는 2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이거 y가 a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요 부호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두 플러스였다면 교환해도 상관없겠지만요, 그쵸? 지금 현재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b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다? a가 2x니까 2x의 제곱이 되겠죠. 처음에는 너무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b가 무엇이니까 b가 y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빼기 y의 제곱이다. 2x의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요. 4x의 제곱일 거고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뭐 조금 복잡한, 이게 뭐 크게 복잡한가요? 복잡한 수는 아니지만 해보죠. 이렇게 해서 얘가 하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쵸? 동일한 두 항이 하나는 합으로 하나는 차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곱, 그쵸?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바로 한번 해볼게요. 5x의 제곱이니까 5도 제곱을 해주고 25로 바꾸고 x의 제곱, 얘는 빼기 49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얘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곱셈 공식의 응용 문제겠죠. 그쵸? 응용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A가 X로 바뀌고 B가 Y로 바뀌고 C가 Z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것만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쵸? Y의 제곱, Z의 제곱. X, 이 항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X, Y가 만날 수도 있고, 뭐, X, Z가 만날 수도 있고,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줘서 x, y가 두 번 만나죠, 그쵸? 그 다음에 y, z가 두 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zx가 두 번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개수가 붙어 있을 경우 마찬가지예요. 얘가 a고 얘가 전체가 b고 얘가 전체가 c라고 생각하면 되죠. 세 개의 항의 제곱이다. 세 개의 항의 제곱인 경우에는 이 각각의 세 개의 항으로 묶인 어떤 다항식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x가 a, 그쵸? 요게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의 제곱, 그리고 2y 전체가 b에 해당하는 거니까 2y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래요. 이거 처음에 빨리 하지 맙시다. 2y의 제곱 더하기 3z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2
A, B니까 이거 곱하기 2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서두르지 맙시다. 더하기 2 두 번째에 있는 이 항과 세 번째에 있는 이 3Z 그리고 마지막으로 2와 3Z와 X 이렇게 곱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있는 얘를 치워봅시다. 제가 얘를 잘 못 보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됐을 거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얘는 x제곱 2y 제곱이니까 2도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4y의 제곱 더하기 9z의 제곱 얘는 더하기 4x 더하기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yz 더하기 6z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를 다시 좀 더 편하게 연습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봐서 내용이 이해가 됐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 이거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 영상은 없을 텐데 또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텐데 그래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전부 다 따라해 보면서 익히길 바라는 마음에 사는 거고요. 자, 요걸 해볼게요. x의 제곱이겠죠, 그쵸? 이게 a인 거니까요. 이 공식에서 보자면 a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럼 b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바로 해볼게요. 2y의 제곱이니까 4y의 제곱일 거고 3z의 제곱인 거니까 3도 제곱이 돼서 9z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x y죠, 그쵸? 이거 두 개의 곱은 2xy인데 앞에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얘가 4xy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쵸? 그 다음 2bc가 되는 건데요. 얘네 둘의 곱이 무엇이니까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yz죠. 6yz인데 2가 붙으니까 12yz가 되는 거죠, 그쵸? 더하기 2ca인데요. c가 3z고 x가 있으니까요. 두 개의 곱은 3z인데 3xz인데 3zx라고 하죠. 3zx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6zx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겠죠. 힘드네요. 그래도 해봅시다. 여러분도 힘들겠죠. 자, 다음은 또 다른 응용을 한번 해보죠. 3a 빼기 2b 더하기 c의 제곱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a의 제곱 여기가 이제 하나의 항이니까 얘가 사실은 아까 공식에서의 a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걸 제곱하면 9a의 제곱,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플러스가 되고 4b의 제곱, 얘는 그냥 다행이네요. c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이제 구분을 위해서 대문자로 적을게요. 2ab인데 ab의 곱은 뭐냐면 3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6ab가 두 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12a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c의 곱은 마이너스 2bc인데 거기에 2가 한 번 더 붙어야 되죠. 그렇죠? 얘와 얘가 만나서 곱해지는 게 두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두 번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두 번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가 마이너스 2bc가 두 개 있으면 마이너스 4bc가 될 거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 있는 이것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곱해진 얘와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것은 얘와 얘는 3ca인데 이게 두 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6ca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 게 처음이라서 이게 계속 위가 가리네. 네, 내가 지금 다시 할 자신은 없네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 뭐지? 지금 봤으면 좀 전에 돌아가서 얘가 요런 문제였다라는 것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보죠. 요것의 세제곱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귤을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되죠.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의 3승, 그쵸? 그리고 3a제곱이니까 x제곱이고요, 그쵸? 그리고 뒤에 b가 곱해진데 이게 1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3, 이게 a죠, 그쵸? 여기 있는 3a, 3x, b의 제곱인데 b가 1이기 때문에 제곱이 상관이 없죠, 그쵸?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뭐 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생략을 하죠, 그쵸? 그리고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3승인 거죠, 그쵸? 2x의 3승인데 그럼 2도 3승이 되고 x도 3승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3승은 얼마죠? 8이죠, 그쵸? 4 곱하기 2는 8이니까 3승. 처음에 잘 안되면 천천히 하세요. 3 a제곱이니까 4x의 제곱이겠죠.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3a b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b의 세제곱이니까 아까 우리가 했죠, 그렇죠? 8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x의 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12x가 아니라 24x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24x의 제곱, 그렇죠? 이젠 여기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다? 근데 24인데 개수는 24인데 여기는 차수가 x인 거죠. 더하기 8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귤을 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냐면요. 그냥 이거 그냥 풀고 뭐 제 목소리가 뭐 되게 뭐 꿀목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너무 지루하지 말라고.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처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천천히 3 a 제곱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9x의 제곱 곱하기 b가 이번엔 5y가 된 거죠. 여기까지를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3 곱하기 a고 그리고 뒤에는 b의 제곱이니까 25y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5y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만 가는 걸로 합시다. 3의 세제곱은 얼마죠? 3의 제곱이 9니까 세제곱은 27이 되겠죠. 27x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9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나요? 39가 27이죠. 27이 10개가 있으면 271 건데 5개 밖에 없으니까 그것의 절반만 있겠네요. 135, 그쵸? 135 x 제곱 y가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어떻게 되나요? 9 곱하기 25가 되네요. 그쵸? 얘는 어떻게 될 거다? 225 x y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있는 얘는 5의 3승이니까 25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125 y 세제곱. 요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뭐 요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요런 건 할 수 있죠. 그쵸? x의 세제곱, 그쵸? 3x의 제곱일 건데 여기에 1이 이 뒤에 있는 게 하나 곱해져 있는 걸 거니까, 그쵸?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3x,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쵸?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7x 빼기 5 y의 3승을 한번 해보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7x가 어떻게 되고 세제곱, 그쵸? 내가 너무 수를 큰 걸 썼나?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a의 제곱과, 그쵸? 요것의 제곱과 b가 곱해지고 앞에 3이 곱해지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마이너스 5y인데 얘가 한 번밖에 안 곱해졌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 뒤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는 3, 얘는 한 번, 그리고 5y가 두 번 곱해지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5y의 세제곱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표현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5y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보죠. 얘는 제곱인데 얘는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다? 7의 3승이 얼마죠? 49, 7, 63, 그쵸? 28이니까 343이 되네요. 그쵸? 343x 세제곱 빼기 49 곱하기 15네요. 그쵸? 49 곱하기 15네요. 49 곱하기 10은 얼마고? 490이고요. 그쵸? 그럼 49 곱하기 5는 얼마냐면 245가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두 개를 곱하면 490이 될 거니까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얼마다? 735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제가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아시겠죠? 얘가 10개 있고 5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735 x제곱 y가 되죠. 그쵸? 뒤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25니까요. 그쵸? 25 곱하기 21이 되죠. 그쵸? 25 곱하기 20이 얼마니까 500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500에다 무엇만 더해주면 된다? 25만 더해주면 되겠죠? 하나가 더 있는 거니까요. 525xy의 제곱. 그리고 얘는 아까 우리 했으니까, 그쵸? 25 제곱하면 마이너스 125y의 세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물론 뭐 세상에는 수많은 수학 공부에 관련된 영상들이 있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은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쉽게 그리고 빨리 공식을 외울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만요. 그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하나하나 따라 하면서 천천히 해보고 그게 내용이 이해가 됐을 때 공식을 외워서 쓴다면 나중에 변형이 되더라도 훨씬 더 응용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수고를 하셨고요. 뭐 이거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아마 세상엔 수많은 문제집들이 있을 거고 인터넷에 찾으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찾아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될 때까지. 안 되면 찾아보고 자세한 풀이 과정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